어느 날 대한민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외부 접촉이 없었던 여성 수감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벽, 잠긴 문,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치된 숨겨진 카메라가 모두가 눈을 돌리고 싶었던 진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교도소 안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이면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도 이 충격적인 진실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대구 여성교도소의 차가운 월요일 새벽, 동쪽 병동의 고요함을 찢는 절망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다. 교도관들이 서둘러 달려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 23살의 젊은 수감자 박소희가 축축한 바닥에서 홀로 출산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소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닥을 긁으며 고통을 견디려 했지만 출산의 고통은 그녀의 의지보다 강했다. 교도관 김지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무정의를 들었다. 의무실. 빨리 동쪽 병동으로 와. 수감자 희글번이 출산 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감자들은 창살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녀는 4년 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박소희의 기록은 명확했다. 최근 4년 동안 어떤 방문 기록도, 남성과의 신체적 접촉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가족도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 면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분명히 아이를 낳고 있었다. 의무실 간호사가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교도소의 차가운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마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들렸다. 주변의 수감자들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도관들에게 던졌다. 윤태호 교도소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이걸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속삭였다. 언론에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이미 늦었다. 소문은 이미 교도소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여성 수감자들도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침 조회 때 4명의 여성이 설명할 수 없는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배가 최근 몇 주 동안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50대 후반의 수감자 최은경이 물었다. 그녀는 16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긴장감은 순식간에 교도소 전체를 뒤덮었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가장 끔찍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혹시 교도관들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소희는 이제 간신히 숨을 쉬며 자신의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교도관들이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자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내 아기를 데려가지 마. 그녀의 비명은 사람들의 가슴을 찢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져 있었고 결국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떨어져 나갔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말했어. 내가 생명을 구할 거라고.
하지만 내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카스다.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교도관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렌즈를 향해 은밀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교도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소희의 아기는 의료 검사를 위해 어딘가로 옮겨졌고 그녀는 회복을 위해 의무실에 격리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은경은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8년 전 그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이곳에 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불의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약속할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너를 찾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를 밝혀낼 거야.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어두운 밤, 대한민국 법무부 청사의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출입 금지 표지가 걸려 있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엄숙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법무부 차관 이재민은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대구 여성교도소에서 벌어진 사건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닥터치. 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특별수사팀장 최윤아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저희는 이미 비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교도소 직원들과 수감자들이 모르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사건이 언론에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의 경력은 끝장입니다. 차츠빌리. 그날 밤 특수장비를 실은 검은색 밴이 대구 여성교도소에 도착했다.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간 팀은 교도소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의무실, 복도, 식당, 그리고 특히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된 서쪽 의료병동에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했다. 다음 날 아침, 대구 여성교도소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는 여러 수감자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들었어. 이수진도 아침에 구토를 했대. 30대 초반의 수감자 정미영이 속삭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도 옆에 앉은 김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4명이나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모두 한 달 전에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여성들이야. 두 사람의 대화는 최은경이 다가오자 갑자기 멈추었다. 58세 최은경은 교도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녀는 두 여성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벽에도 귀가 있어.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서쪽 의료병동에 있다고 생각해. 4년 전부터 특별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이 그곳에 데려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곳에 다녀온 여성들은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 슈퍼유르. 정미영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후 속삭였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최은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우리 모두가 눈과 귀를 열어두고 모든 이상한 점을 기록해야 해. 셔바트. 그때 식당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다.
젊은 수감자 이수진이 식당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그녀는 고통에 몸을 움츠리며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녀의 비명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옮기는 동안 최은경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수진의 피부는 창백했고 이매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배는 분명히 약간 불러와 있었다. 또 한 명이 시작됐군. 최은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오후 최은경은 세탁실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의료병동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 교도관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끈 것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만 나타나는 젊은 남성 의사였다. 김민석 박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그에게 인사했다. 최은경은 그 이름을 기억에 새겼다. 김민석, 이 모든 일에 관련이 있을까? 저녁 시간, 최은경은 자신의 좁은 감방에서 이수진이 의무실로 실려간 후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했다. 정미영이 그녀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수진은 한 달 전 특별 건강 검진을 받았고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구토와 복통을 겪고 있었다. 최은경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다. 지금까지 5명의 여성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그들 모두 특별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두 서쪽 의료병동에서 진료를 받았다.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비밀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의료병동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2명의 교도관이 수면제가 투여된 듯한 수감자를 의료병동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그리고 얼마 후 김민석 박사라고 불리는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얼굴을 전혀 카메라에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윤아 팀장은 화면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김민석 박사, 그의 신원을 확인해 보세요. 몇 분 후, 한 팀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4년 전 KAST를 졸업했지만 그는 졸업 직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최윤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지금 교도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석은 누구지? 그날 밤 늦게 최은경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교도소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김민석 박사라고 불리는 남자가 검은색 채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 이럴 수가.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얼굴은 분명히 교도소장 윤태호의 아들 윤재혁이었다. 그녀는 그를 몇 년 전 교도소 가족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다. 최은경은 이제 무엇인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박소희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대구 여성교도소의 서쪽 의료병동은 다른 구역과 달리 항상 조용했다. 두꺼운 벽과 방음 처리된 문으로 인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정기 검진을 위해 몇몇 수감자들이 호명되었다. 김지수, 이하연, 정유리,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 준비하세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최은경은 복도에서 세 여성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다. 김지수는 겨우 24살의 젊은 여성으로 마약 소지 혐의로 수감된 지 2년이 조금 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돌아오면 어떤 상태일지. 최은경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정기검진을 받은 여성들 중 일부가 몇 주 후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은 명백히 임신의 초기 징후와 일치했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비밀 카메라는 이제 교도소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최윤아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 서쪽 의료병동으로 향하는 세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그는 팀원에게 지시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 의료병동에 머무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세 여성은 각각 4시간 이상 의료병동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는 명백히 달랐다. 그들은 약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팀장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팀원이 보고했다. 정기검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검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이 검진을 수행한 의사의 이름이 김민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윤아는 눈썹을 찌푸렸다. 사망한 의사의 이름으로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더 파고들어야겠습니다. 그날 밤 최은경은 김지수를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약에 취한 듯 보였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다. 지수야, 괜찮니? 최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경 언니, 난 무서워요.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참치. 최은경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김지수는 고개를 흔들었다.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의료병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내게 약을 주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흐릿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떨며 말을 멈추었다. 나는 차가운 금속 테이블 위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에는 분명히 남자 목소리도 있었어요. 나체. 최은경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김지수의 어깨를 꼭 잡았다. 지수야, 네가 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니? 김지수는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은경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척하며 컴퓨터에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 교도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재빨리 검색창에 김민석 의사 사망이라고 입력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년 전 젊은 의대 졸업생 김민석이 대구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서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전혀 달랐다. 역시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있었군. 최은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저녁 최은경은 자신의 발견을 정미영과 김혜진에게 은밀히 알렸다. 그들은 교도소 내 식당의 구석진 테이블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4년 전에 이미 사망했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어. 최은경이 설명했다. 그럼 누가 김혜진이 물었다. 최은경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나는 교도소장의 아들 윤재혁이라고 생각해. 그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김민석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닮았어. 샷하드. 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교도소장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불안한 침묵이 세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때 갑자기
박소희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출산 후 처음으로 다른 수감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최은경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희야, 괜찮니? 아기는...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내 아기를 데려갔어요. 의학적 검사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후로 아무도 아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요. 최은경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야. 소희야, 약속할게. 야, 타타. 그날 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카메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윤태호 교도소장과 김민석이라 불리는 남자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찍혔다. 그들은 문서를 교환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버지, 윤재혁이 말했다. 실험은 성공적입니다. 박소희의 아이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더 많은 실험 대상이 필요해. 특히 건강한 젊은 여성들. 자카치아.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중단되었다. 최은경이 실수로 빗자루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녀는 늦은 시간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누구지? 윤태호가 소리쳤다. 최은경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더 끔찍한 진실이 아직 숨겨져 있었다. 최은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목격한 장면과 들은 대화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교도소장과 그의 아들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교도소의 일상이 시작되자 최은경은 의료병동에서 일하는 청소부 이영자를 찾아갔다. 이영자는 50대 초반의 조용한 여성으로 교도소의 모든 구석구석을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영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은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영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세탁실의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일이세요? 은경 씨, 이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쪽 의료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김민석이라는 의사와 관련해서요. 이영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건 위험한 질문이에요. 난 말할 수 없어요. 최은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 씨,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감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고 있다고요. 박소희의 아이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오디슈리. 이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달 그들은 계약을 맺어요. 돈 많은 사람들과. 최은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계약이요? 아이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영자가 속삭였다. 난 서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수감자들을 대리모로 사용하고 있어요. 돈 많은 부부들이 큰 돈을 지불하고 교도소에서는 건강한 수감자들을 선택해서 그들도 모르게 인공수정을 해요. 찾다. 최은경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음식이나 물에 약을 탄 다음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가서 시술을 해요. 수감자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영자가 계속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부유한 의뢰인에게 넘겨져요. 모든 기록은 삭제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조작되어. 그래서 박소희의 아이가... 최은경이 중얼거렸다. 이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대구의 한 부부에게 넘겨졌을 거예요.
그들은 수감자의 건강 상태, 외모, 지능을 기준으로 선택해요. 박소희는 그녀는 서울대를 졸업한 우등생이었잖아요. 최은경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는 이 끔찍한 계획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짜 어머니를 모른 채 자라고 있는지 생각했다. 이건 너무 끔찍해요. 최은경이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영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돈이죠. 엄청난 돈이에요. 가이마다 수억 원이 오가요. 그리고 교도소장과 몇몇 고위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유지하고 있어요. 타치트. 그날 저녁, 최은경은 이 충격적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수감자들과 공유했다. 그들은 모두 분노와 공포에 떨었다. 우리는 뭔가 해야 해요. 정미영이 말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김혜진이 물었다. 우리는 여기 갇혀 있어요.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서다론사. 최은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눈이 빛났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녹음기 같은 것이 없어요. 정미영이 말했다. 최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실은 내가 방법을 알아요. 12년 전 내가 라디오 수리공으로 일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된 라디오 한 대와 몇 가지 부품뿐이에요. 삼den카. 그들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이영자는 교도소 창고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오기로 했고, 김혜진은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최은경은 라디오를 개조하여 가니 녹음기로 만들 계획이었다. 조심해요. 최은경이 경고했다. 만약 들키면 우리 모두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핫다루에. 그날 밤 법무부 특별수사팀의 카메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신비로운 여성이 윤태호 교도소장 사무실에서 만나는 모습이었다. 2명의 새로운 제품이 곧 준비될 겁니다. 윤태호가 말했다. 둘 다 건강하고 젊은 여성들입니다. 하나는 예술대학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체육대학 출신입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특히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기증자를 선호합니다. 가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아이 한 명당 2억 5천만 원. 윤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으로 우리는 아이의 DNA가 구매자의 DNA와 일치하도록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위조죠. 여성은 서류가 든 봉투를 윤태회에게 건넸다. 여기 새로운 계약서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2명의 새로운 구매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요청 사항이 있으니 검토해 주세요. 최윤아 팀장은 이 대화를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다. 이건 인신매매야. 그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야. 그는 즉시 법무부 차관에게 연락했다. 차관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처비레나스. 그러나 차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아직은 안 돼. 최 팀장,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던 박소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출산 후 합병증으로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최은경은 몰래 의무실에 침입하여 박소희를 만났다. 그녀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소희야, 괜찮니? 최은경이 속삭였다. 박소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열기로 빛나고 있었다. 은경 언니, 내 아이
내 아이는 어디 있나요? 최은경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박소희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소희야, 우리가 너의 아이를 찾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들을 드러내 벌받게 할 거야. 박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만약 내가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면 내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최은경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소희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모두 이곳을 나갈 거야. 약속할게. 박소희가 고열에 시달리는 동안 그녀의 아이는 이미 대구의 동구에 위치한 호화로운 아파트에 도착해 있었다. 최상민 변호사 김도연과 그의 아내 이서영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마침내 특별한 입양기관을 통해 갓난아이를 받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가요? 이서영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으며 감탄했다. 김도연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2억 5천이라. 비싼 가격이었어. 하지만 가치 있는 투자예요. 그의 아내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들이 생겼어요. 아무도 진실을 알 필요 없어요. 김도현은 창문을 통해 대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의 윤리적 의미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뿐이었다. DNA 검사는 어떻게 됐지? 그가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아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모든 공식 기록에는 이 아이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들로 나올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거물급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변호하면서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대구 여성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유지할 것이다. 그의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한편 대구 여성교도소에서는 박소희가 드디어 의무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의무실에 격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은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한 교도소장의 결정이었다. 박소희는 자신의 작은 감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최은 AQ경이 조용히 그녀의 감방문 앞에 나타났다. 소희야, 최은경이 부드럽게 불렀다. 박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언니, 내 아이는 어디? 박소희의 아이를 찾기 위한 최은경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한 음모와 맞서며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윤태호 교도소장의 비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